오늘은 PSS6 주의해야 할 수동태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되게 제목이 모호하죠. 뭘 주의하라는 건가 싶을 텐데 사실 사형식의 수동태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사형식 기억하시나요? 근데 혹시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사형식에 대한 내용을 잠깐 먼저 복습이겠죠. 우리 1단원에서 본 내용이니까 복습을 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때 뭐를 주의해야 되는지도 같이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봤었냐면 1단원의 챕터 1을 말씀드리는 건데 챕터 1의 PSS 2-4에서 두 개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라고 해서 이게 형식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영어는 주어 동사 다음에 동사 뒤에 어떤 문장의 요소가 어떤 순서로 오느냐에 따라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서 사형식하고 관련된 지금 여기 사형식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형식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해해야 오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제가 또 걱정이 많기 때문에 걱정 많은 한 사람으로서 먼저 잠깐 복습을 하고 이제 진짜 본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 정말 너무 정확하게 알아서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잠깐 조금 패스해서 제가 이게 몇 분인지 저도 아직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부분은 그냥 복습 부분이니까 이 PSS 2-4 여기 복습을 하는 동안에 잠깐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조금 가물가물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멈추지 마시고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잠시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형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형식은 뭐냐면 주어 동사는 영어 문장이라면 기본적으로 있을 텐데 동사 뒤에 이제 어떤 요소가 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형식이 결정되는데 주어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 덩어리가 오는 것을 우리가 사형식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목적어 일단 두 개구나. 네, 간접 목적은 보통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직접 목적은 보통 사물인데 보통이라고 말씀드린 건 항상 그렇진 않아서요. 근데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편한데 그래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형태 그래서 주어, 동사, 사람, 사물 이런 형태여서 보통 give 같은 애인데 그래서 내가 주는데 얘에게 이것을 준다 이런 식의 구조를 쓸 때 우리가 사형식 문장을 씁니다. 그 와중에 예전에 그려놨던 이 이상한 그림을 또 가지고 오게 됐어요. 이렇게 복습까지 할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열심히 그려보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이상한 그림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지만 이렇게 그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사형식 문장이다. 그러니까 영어 문장의 틀 중에서는 주어 동사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 누구에게 줬는지 그리고 사물 무엇을 줬는지 이런 식의 틀을 가지고 쓰이는 게 사형식 문장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람, 사물 순서대로 써야지 이걸 내 마음대로 이번엔 바꿔 써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딱 그렇게 그 자리에 딱 쓰기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틀을 지켜서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영영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를 바꿔 쓸 수는 없는 건가? 영어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쓰면 되냐면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순서를 바꿔 쓸 수 있어요. 바꿔 쓰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 게 간접 목적어 앞에 그러니까 사람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네 둘만 딱 자동으로 바꿔주면 안 되고 바꾸고 싶으면 이 순서를 직접 목적어를 먼저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난 사물을 먼저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 그것을 지켜주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에서는 전치사 더하기 뭐 간접 목적어 얘가 명사일 거예요 보통. 그래서 전치사 더하기 명사 이건 전치사구라고 부르고요. 전치사구는 그냥 수식어에 들어갑니다. 뭔가 덧붙여주는 역할. 그래서 얘는 문장 성분에서 꼭 필요한 성분이 아니라고 그냥 수식해주는 거라고 본다면 이 문장 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만 가지고 있는 형태를 삼형식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였던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방법 막 이런 거를 배우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큰 틀로 보면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사형식이라고 하는데 얘네의 순서는 중요해서 순서를 만약에 바꿔 쓰고 싶으면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붙여야 되고 그러면 얘는 그냥 수식어에 들어가니까 요 틀만 이제 중요하게 남아서 이렇게 보니까 얘가 삼형식이네. 주어, 동사, 목적어는 우리가 삼형식이거든요. 삼형식이네. 그래서 사형식과 삼형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치사에 대한 건데 또
그러면 일단 직접 목적어가 앞에 오고 싶으면 간접 목적어 앞엔 전치사를 쓰는구나.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 이따가 필요하니까. 네, 이 전치사는 그럼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 전치사를 결정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전치사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 거꾸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왜냐면 ask 딱 하나잖아요. 그래서 ask라는 동사를 쓰면 이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of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올라가고 얘보단 얘가 적잖아요. 그래서 for라는 전치사가 원래 약간 누구를 위해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많이 공격을 받는다고 했죠. 오프라인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런 느낌이 드는 동사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by 누구를 위해서 사주는 거잖아요. cook 정말 누구를 위해서 요리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전 저를 위해서도 요리는 못 하겠는데 누구를 위해서 정말 해주는 거고 get 이것도 뭔가 가져다 주는 거, 구해다 주는 거, 사다 주는 거 어쨌든 get 누구를 위해서 make 만들어 주는 거 역시 누구를 위해서 find 물건 찾기처럼 힘든 일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이제 보통 태클이 걸어오는 give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이제 외우기 위해서 조금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더 붙여보는 거고 이런 동사들을 쓰면 for라는 전치사를 쓴다 라고 기억하고 나머지는 to를 쓰는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전치사까지 전치사 간접 목적어 앞에 이렇게 이런 문장으로 이제 직접 목적어를 앞에 쓰면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붙여야 되는데 어떤 전치사를 붙이는지는 동사가 결정한다. 그래서 to, for, of 라는 전치사 중에서 하나를 써야 된다. 까지 기억하시면 이제 우리의 복습은 끝났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해야 되는 부분은 주의해야 할 수동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어디 가셨던 분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제 복습은 끝났으니까 오늘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여기 주의해야 된다는 게 사형식의 수동태를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왜 주의해야 된다고 했었냐면 방금 보고 오셨겠지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형식이라는 것은 목적어가 두 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수동태 문장을 만드는 기본을 생각해보면 능동태 문장에서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한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였죠. 그런데 이제 목적어가 두 개인데 어떤 목적어를 가져올까요?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설명 한번 읽어보면 사형식의 수동태는 사형식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둘 다 있죠. 그래서 둘 다를 수동태의 주어로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해도 되고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해도 되는구나 할 수 있지만 근데 뭔가 불안하게 있지만이래요. 한번 읽어보면 주로 사람을 나타내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사람 사물 했을 때 그 사람을 나타내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경우가 더 흔하게 쓰이는 수동태 문장이래요. 그런데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경우에는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목적어도 수동태의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 앞에 to, for, of 같은 전치사가 온다. 우리 아까 그 사형식의 삼형식으로 갈 때 직접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 앞으로 올 때는 직접 목적어 앞에 쓰일 때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붙이기로 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목적어가 맨 앞으로 수동태 문장의 주어가 돼서 맨 앞으로 올 때는 간접 목적어 앞에 to, for, of 전치사를 쓰는구나.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지금 하긴 했어요. 네, 그걸 이제 정리하면서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Mom gave me some old pictures. 이런 문장이 있다면 mom 주어고요. gave 동사고요. 그 다음에 사람 사물. 그래서 나에게 some old pictures 이걸 줬대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람, 사물 이렇게 쓰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는 지금 사형식 문장인 겁니다. 그러면 사형식 문장에서는 수동태를 만들 때 간접 목적어를 그러니까 사람을 나타내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걸 먼저 해보면 이게 지금 간접 목적어죠. 그래서 걔를 주어로 하는 나인데 여기 지금 목적어 자리에 쓰였으니까 목적격으로 쓴 거고 우린 주어 자리에 쓸 거니까 주격을 찾아서 I로 바꿔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는 I 그리고 수동태의 핵심은 동사를 BPP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놓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를 쓸 건데 I에 어울리는 비동사를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am이나 was였을 텐데 gave 자체가 과거죠. 그래서 우리도 과거로 맞춰서 was 그리고 pp given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I was given 그 다음에 직접 목적은 그대로 내려서 쓰면 돼요. 그래서 I was given some old pictures 그리고 my mom 이렇게. 그래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제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써볼게요. Some old pictures 역시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를 써야 되는데 some old pictures니까 복수. 그래서
are 아니면 were를 써야 되겠는데 시제가 역시 과거였죠. 그래서 were 그리고 pp given 그리고 간접 목적어를 쓸 때 얘는 아까처럼 그대로 내리면 안 되고 우리가 직접 목적어가 앞에 오면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붙이기로 했었죠. to, for, of 중에 give는 아까 제일 위에 있었던 그 표예요. 그래서 to라는 전치사를 써야 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to me, my mo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셨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좀 복잡하긴 하죠.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죠.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얘 하나만 더 같이 살펴볼게요. She asked the students their names. 이것도 주어, 동사,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물어봤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사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 간접 목적어를 먼저 흔하게 수동태 문장으로 쓴다고 하니까 얘를 주어로 가져와서 수동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the students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 여기 핵심 수동태 핵심 그 동사 부분을 쓸 건데 the students니까 복수 형태고 과거니까 were 비동사 이 were를 썼고요. 그리고 pp는 asked. 그리고 직접 목적은 그대로 내려 쓰기로 했죠. Their names by her 이렇게요. 그리고 직접 목적어를 이제 주어로 쓰면 their names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쓸 건데 names 복수니까 were asked 그리고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쓰기로 했죠.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가면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쓰기로 했는데 to, for, of 중에 그 동사가 ask일 때는 전치사 하나, of 얘밖에 없었잖아요. ask밖에 of 쓰는 애. 그래서 걔를 딱 기억해서 of the students by her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참고로 돼 있는 것은 정말 보면 바로 이해가 되기도 해요. 보면 직접 목적어만을 수동태의 주어로 하는 동사. 지금 복잡해 죽겠는데 또 기억하기 하나 더 늘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얘는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을 때 아까는 간접 목적어가 더 흔히 수동태로 주어로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얘는 왜 직접 목적어만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좀 괜찮을걸요? 예를 들어볼게요. I bought my brother an interesting book. 이런 거였는데 만약에 여기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로 주어로 해볼게요. 그럼 my brother was bought. 아니 내 남동생이 사줬다. 이거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딱 보면. 그래서 by 사람이 사질 수가 없고 사람이 쓰여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요리될 수 없겠죠.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도 신이 뭔가 만드는 거 아니면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그래서 얘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한 번쯤 봐두시면 이런 동사들이 쓰일 때는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써야 되겠구나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긴 설명을 마치고라고 하려고 했는데 주의해야 할 수동태 하나 더 있네요. 오형식. 우리 사형식은 이제 봤으니까 오형식을 한번 살펴보면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는 없다고 생각할 만큼 이렇게 넘어갈 만큼 간단해요. 정말 사실이니까 믿어주시고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오형식은 원래 오형식이 어떤 문장이었는지 잊으셨을 수 있으니까 틀을 적어본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거냐면 주어 동사는 모든 영어 문장에 있는 거라고 하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럴 때 근데 목적어, 목적격 보어는 두 덩어리여서 꼭 사형식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달라요. 아까 사형식은 사람에게 사물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they call her Liz. 그러면 그녀에게 Liz를 주는 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녀를 Liz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이 목적격 보어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형식이라는 걸 파악하시면 그래서 얘가 오형식이다라고 한다면 그 오형식의 수동태를 쓰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목적어 자체는 하나잖아요. 아까는 그 목적어 사형식의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두 개여서 헷갈렸던 건데 오형식은 그냥 목적어 자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그 목적어를 주어로 쓰고 수동태 문장에 주어로 쓰고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고 목적격 보어는 그냥 그대로 내려서 쓰고 by 이렇게 쓰면 끝입니다. 예를 들면 they call her Liz. 예를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겠죠. 그러면 목적어인 her 얘를 주어로 써서 she 주격으로 쓴 거고요.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로 역시 수동태를 쓸 건데 call 지금 현재고 그리고 she에 맞춰서 지금 단수 형태니까 she is called 그녀는 불리는 거겠죠. 뭐라고? Liz라고. by them.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부르고 그녀는 불리는 거겠죠. 수동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마저 더 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The news made me happy. 그러면 the news 주어고요. made 동사고요. me happy.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래서 목적어인 me를 주어로 써서 I 그리고 이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쓰면 수동태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이면서 I에 맞추는 거니까 was 형태 찾아내서 was made. 근데 내가 어떻게 됐냐면 happy, 행복하게 된 거예요. by the news, 그 뉴스에 의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형식보다는 사실 오형식이 간단한데 사실 여러분의 괴로움을 제가 알죠. 뭐냐면 어떤 문장이 사형식이고 어떤 문장이 오형식인지가 헷갈린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뭔가 뭐 그런 게 헷갈린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처음엔 그게 헷갈려요, 실제로. 왜냐면 이 덩어리가 두 개인 거기 때문에 얘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지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지 그렇지만 일단 판단 기준은 어쨌거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사람에게 사물을 먼저 준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오형식은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말, 그래서 얘를 설명해주는 말, 목적격 보어로 쓰였으면 그게 오형식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8번은 보기와 같은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 쓰세요. 근데 막 칸이 두 개인 거 있죠. 이건 아마 사형식이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둘 다 만들어봐라 이런 거겠죠. 이제 같이 보면 이게 총 문제가 개수가 10개예요. 근데 10개인데 이 10개 문제 풀면 끝입니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Mr. Kim bought the boy a new bag. 이거는 지금 사형식일까요? 오형식일까요? 그 Mr. Kim이 사줬는데 그 남자아이한테 새로운 가방을 사줬대요. 이거는 사람, 사물, 얘한테 이것을 사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형식입니다. 사형식은 두 개의 그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면서 칸이 왜 하나일까요? 이거는 그 아까 직접 목적어만을 주어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린 거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사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신매매가 아닌 이상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a new bag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를 쓸 건데 a new bag 단수면서 지금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a new bag was bought pp 형태. for는 왜 썼을까요?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오면 간접 목적어 앞에다 to, for, of 중에 전치사 중에 하나를 쓰기로 했죠. 근데 우리가 by는 누구를 위해서 사주는 그래서 이 by라는 동사는 for라는 목적어를 쓰는 그런 애였으니까 a new bag was bought for the boy 얘까지 잘 챙겨줘야 되는 것까지 신경 써줘야죠. by Mr. Kim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할 게 많았어요. 일단은 얘는 직접 목적어만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삼을 수는 없는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를 쓴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어쨌든 간접 목적어보다 앞으로 가면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써야 된다. to, for, of 중에 by 이 동사에 해당하는 것은 전치사를 for를 쓰기로 했으니까 for를 쓰자. 여기까지 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조합해야 이 답이 나옵니다.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I made my brother angry. 내가 내 brother를 누굴지 모르니까 화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건 몇 형식일까 생각해보면 내가 내 brother를 화나게 만들었다. my brother가 화가 난 거죠. 그러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얘를 설명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5형식이었어요. 5형식이면 우리 간단하게 목적어를 주어로 my brother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를 쓸 건데 my brother 단수면서 과거니까 my brother was made 그리고 목적격 보어는 그대로 내렸어서 angry by me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역시 5형식을 알아내는 게 더 어렵죠. 근데 내 brother한테 angry를 준 건 아니니까 사형식은 아니고 내 brother를 설명하는 말인 겁니다. 얘의 상태가 화난 상태. 3번은 they elected him the president. 역시 몇 형식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뭔가 뽑았어요. 선출했어요. him, 그를 대통령으로. 그래서 역시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5형식인 거예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러면 목적어를 주어로 써서 he was elected. 이제 비동사 플러스 pp가 조금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직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래서 he 그리고 단수고 그 다음에 과거니까 he was elected 그리고 이 목적격 보어는 그대로 내려 쓰기로 했죠. the president by them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확실히 5형식이 조금 더 쉽죠. 5형식이라는 것만 알아보면. 4번은 딱 봐도 지금 두 칸인 거 보니까 4형식인데다가 두 개 다 해봐라 이런 거죠. They showed Bob their pictures. 그들이 Bob에게 그들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줬대요. 그러면 간접 목적어를 한번 주어로 데리고 와서 써볼게요. Bob was shown. 그래서 얘는 was는 단수이고 과거니까 쓴 거고요. show, showed, shown pp죠. 그래서 Bob was shown
their pictures,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 쓰면 되고요. by them 이렇게요. 그리고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면 their pictures, 복수니까 were를 써야 되겠죠. 이번에는 their pictures were shown. 그리고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넣는 거 까먹지 않으셨죠? 그래서 전치사 to, for, of 중에 show 보여주다는 제일 위에 있었던 to를 쓰는 전치사인 to라는 전치사를 쓰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show 때문에 to라는 전치사를 생각해내서 to, but, by them까지 해줘야 되니까 조금 이쪽이 확실히 좀 까다롭죠. 거기까지.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고 비동사 플러스 pp 쓰고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챙기고 by them까지 쓰면 되겠습니다. 5번으로 가볼게요. 5번을 Nick gave me lovely flowers. 역시 사형식인가 봐요. 두 개 이렇게 줬으니까. 근데 그거 아니어도 사형식 맞죠? Nick이 줬는데 나에게 그 사랑스러운 꽃들을. 그래서 사람, 사물 역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간접 목적어를 먼저 주어로 써보면 나니까 I가 되겠죠. 주격 자리니까. 그리고 얘 과거이면서 I가 주어니까 I was given. 그리고 직접 목적은 그냥 바로 쓰니까 I was given lovely flowers by Nick가 됩니다. 그럼 직접 목적을 주어로 쓰면 lovely flowers 그리고 flowers 복수니까 were given 그리고 전치사를 생각해내면 give는 대표적으로 전치사 to 쓰는 애였어요. 그래서 lovely flowers were given to me by Nick가 됩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쓰는 거 빼먹으면 안 되는 것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6번은 Jenny kept the place clean. 몇 형식일까 생각해보면 the place가 깨끗한 거죠. 그래서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 그래서 얘는 5형식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목적어를 데리고 와서 the place, 과거고 단수니까 the place was kept. 그리고 목적격보는 그대로 써서 clean by Jenny. 5형식을 4형식 하다 보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해결하고 7번으로 내려갑니다. 7번 역시 4형식인가 봐요. I will send my grandparents a letter. 그러네요. 내가 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낼 것이다. 이건데 사람, 사물 맞죠? 그러면 my grandparents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네요. 저번 시간 했던 것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will be pp 쓰기로 했죠. 그래서 my grandparents will be sent. 비동사는 그대로 be. 왜냐면 조동사 뒤엔 동사원형 써야 되니까요. be sent. 직접 목적은 그대로 쓰고 by me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직접 목적어를 잡아와서 a letter will be sent.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만 잘 쓰면 되겠죠. to, for, of 중에 send는 to를 쓰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a letter will be sent to my grandparents by me까지 됩니다. 나름 익숙해지고 계시죠? 그렇겠죠? 그렇게 믿으면서 8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call the restaurant George's. 그렇다면 이걸 레스토랑이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래서 레스토랑을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5형식이었어요. 그렇다면 목적어를 잡아와서 the restaurant 그리고 현재 시제고 단수니까 is called 그리고 목적격 보어는 그대로 쓰니까 the restaurant is called George's by people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우리 저번에 옛날에 했던 거에 의하면 my people 일반인일 때 생략 가능해서 my people 생략하셔도 됩니다. 9번에 My mom cooked me spaghetti yesterday. 이거는 딱 보니까 사형식인 것 같은데 왜냐면 사람, 사물이고 나에게 스파게티를 요리해 주셨다. 근데 왜 칸이 하나일까? 생각해보면 내가 요리될 수는 없어서 간접 목적어는 쓸 수 없는 직접 목적어만을 수동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스파게티가 주어가 되겠죠. Spaghetti was cooked. 왜냐면 단수 형태고 그리고 과거니까요. Spaghetti was cooked. 그리고 이제 이 간접 목적 앞에 전치사를 찾아야 되는데 cook 아까 요리해주는 거 누구를 위해서 전치사 for를 쓰는 그런 동사였기 때문에 for me yesterday 어제 by my mom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쓸 수 없는 수동태를 주어로 쓸 수 없는 그 동사였다. 그런 구조였다라는 걸 일단 생각해 두시고 그럼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오면 우리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챙겨야지 거기까지 생각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문제인데 두 칸인 거 보니까 사형식이죠. 그래서 Minho lent me 5,000 won yesterday. lend가 빌려주다 해서 과거형이죠. lent 빌려줬다. 그러면 간접 목적어 얘를 먼저 주어로 I 그리고 과거형이고 I니까 I was lent 그리고 직접 목적은 그대로 내려 써서 5,000 won yesterday by Minho가 될 거고요. 직접 목적어를 제일 앞으로 주어를 쓰면 5,000 won was lent 그리고
to, for, of 중에서 이걸 lend 빌려주다는 to를 쓰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5,000 won was lent to me yesterday by 민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어를 주의해야 할 수동태라고 한 이유를 알겠죠. 약간 주의해야 될 게 많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특히나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 개나 있어가지고 어떤 목적어를 이제 먼저 이렇게 주어로 쓸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나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 앞에 to, for, of 중에 적절한 동사에 따라 적절한 전치사도 붙여야 되고, 그리고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어들도 있고, 게다가 뭐 오형식도 오형식인 걸 알아봐야 목적어를 이제 주어로 쓰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크게 이제 주의해야 할 수동태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네, 이름을 다시 붙인다면 사형식, 오형식의 수동태 문장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굉장히 복잡했죠. 복습 내용 자체가 또 복잡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 이제 저기로 기억이 저 멀리 간지 오랜데 다시 이렇게 소환하려면 원래 좀 머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습 내용에 플러스해서 새로운 내용까지 막 쏟아져서 되게 힘든 날이었을 텐데 여기를 보고 계신다는 건 그래도 끝까지 잘 참으셨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